오래된 철천지 원수와 미친듯이 싸우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추가 기울면서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 이렇게 되면 정말 남는 것은 안녕하세요. 쉽지만 깊이 있게 방앗간세계사의 춘닥터입니다. 자, 오늘은 사상 최악의 테러로 너무나도 유명한 9.11 테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국 본토가 사상 처음으로 공격을 받았던 그런 일대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9.11 테러는 도대체 왜 일어나게 된 걸까요? 그리고 또 9.11 테러 이후에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춘닥터와 함께 이 9.11 테러의 원인과 그리고 배경, 그 이후의 세계에 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는 2001년 9월 11일이죠. 2002년 한일 월드컵 바로 전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 저도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학교에 조그만 TV가 달려 있었어요. 가뜩이나 공부도 안 되고 진짜 공부도 하기 싫은데 그 쪼매난 TV에서 9.11 테러에 관한 대대적인 뉴스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긴 했지만 당시 그 미국의 무역센터가 굉장히 엄청 큰 건물이었잖아요. 실제로 미국의 무역센터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함께 뉴욕의 자본주의의 상징과도 같던 그런 건물이었죠. 그런데 이 거대한 건물이 막 실시간으로 뉴스에서 무너지는 장면을 봤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전무후무 정말 역사상 최악의 테러로 알려진 이 9.11 테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젊은 청년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이죠. 역사상 최악의 테러리스트, 사상 최고의 현상금이 걸렸던 수배자, 바로 오사마 빈 라덴입니다. 자, 이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친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굉장히 부유한 건설가 집안의 무려 17번째 아들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애초에 금수저 집안으로 태어난 거죠. 보통 이렇게 여유있고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집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빡세게 발전적인 삶을 살면서 집안의 아니면 그 분야의 리더가 되는 경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집안의 기대와는 달리 자신만의 마이웨이를 걷거나 아니면 아예 방탕한 삶을 사는 경우. 오사마 빈 라덴은 역시 두 번째 부류에 속하겠죠. 그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광신도적인 기질을 갖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벌써부터 뭔가 좀 쎄한데요. 허허. 어쨌든 그렇게 해서 빈 라덴은 굉장히 겉으로 보면 좀 내성적인 소년이었지만 어떤 자신이 뭔가 딱 꽂힌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거기에 광적으로 몰입하고 집착했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약간 이런 성향의 사람 보면은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이비 교주 아니면 어떤 광적인 독재자 이런 캐릭터가 떠오르는데요. 실제로 히틀러 역시 굉장히 광적인 부분을 갖고 있고 심취해 있었다고 알려져 있었죠. 역시나 빈 라덴도 성장을 하면서 점점 이런 성향이 더욱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는 이슬람 극단주의에 점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빈 라덴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로 알려진 무자헤딘이라는 곳에서 가입하여 활동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만의 스스로의 조직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알카에다라는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바로 수장인 빈 라덴과 함께 2001년 9월 11일 그 유명한 9.11 테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슬람 극단주의는 과연 무엇인가? 결국 이 9.11 테러가 일어난 그 가장 큰 원인 그리고 본질 속에는 이 이슬람 극단주의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의를 살펴보면 이슬람의 이름으로 테러와 암살, 성범죄를 일삼는 행위 또는 이슬람을 굉장히 급진적으로 해석하여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슬람의 이름 아래 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다 때려 부신다, 다 죽여버린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은 자신들이 반드시 무너뜨려야 하는 주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 세계로 대표되는 서방 세계입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 서방 세계와 또 중동의 이슬람 세계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문제는 이런 전쟁의 역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로에 대한 적개심은 점점 쌓여만 가고 이런 적개심이나 복수심을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즉 고조 할아버지 때는 어떤 복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인 증조 할아버지는 그 고조 할아버지의 다시 복수를 하게 돼요.
그랬더니 다시 또 상대방의 증조 할아버지의 아들인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를 또 죽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복수가 또 복수를 낳고 또 그 자식은 또 복수를 하고, 이렇게 말 그대로 끝도 없는 개미지옥과 같은 이 복수 혈전이 끝없이 펼쳐지게 되면 정말 이 실타래를 풀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서방을 대표하는 기독교 세계와 또 중동을 대표하는 이슬람 세력은 고대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래로 무려 약 1500년간 이런 싸움을 계속 지속을 해왔던 것입니다. 상당히 그 복수심과 적개심이 서로에게 많이 쌓여 있었겠죠. 그런데 근대에 들어서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전쟁의 추가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당시 엄청난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 기독교로 대표되는 서방 세력은 전 세계 모든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면서 많은 이슬람 국가들 역시 식민 지배를 당하거나 아니면 많은 이권을 찬탈당하는 등 서방 세계에 굉장히 압도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권을 빼앗기면서 과거의 수많은 찬란한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래된 철천지 원수와 미친 듯이 싸우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추가 기울면서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 이렇게 되면 정말 남는 것은 극단적인 증오감, 혐오감, 아니면 정말 극단적인 복수심, 이런 것들이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굉장히 맹목화되면서 태어난 것이 바로 이슬람 극단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오래된 역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연이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왜 하필 미국을 겨냥했던 걸까요? 사실 여기에도 몇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일단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주적은 미국이 아니라 소련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일단 험준한 지형으로 유명한 강대국들의 무덤이라고 하죠. 아프가니스탄의 무장단체들이 주 무대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당시 아프가니스탄은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소련 전쟁을 일으키면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상태였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주의자들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세력이 소련을 상대로 무장 활동을 벌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 아프가니스탄이 어딥니까? 정말 강대국들의 무덤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소련 역시 이 아프가니스탄의 무장단체들이나 아프가니스탄 저항군의 어떤 게릴라전을 참지 못하고 결국 소모전만 하다가 물러나게 됩니다. 사실 이 아프간 소련 전쟁 당시만 하더라도 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이슬람 극단주의자 무장단체를 지원했던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미국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는 80년대 정말 냉전 시대라고 하여 소련과 미국의 패권 다툼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나의 적의 적은 우리 편, 이런 의미로 이슬람 극단주의자 세력이 미국 입장에서는 땡큐였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영어도 능통하고 또 서구권에 유학도 다녀왔던 오사마 빈 라덴이 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점점점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소련이 철수하게 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들은 더 이상 어떤 무장 활동, 싸우거나 이럴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자, 이때부터 바로 오사마 빈 라덴과 미국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일단 어떤 맹목적인 단체 활동을 해야 되는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 무장단체들은 맹목적으로 싸워야 할 주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사마 빈 라덴 역시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겠죠. 그렇게 해서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지역에 이슬람 세력 역시 이스라엘에게 많은 탄압과 공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뒷배는 바로 미국이지. 그렇다면 우리의 주적은 이제 미국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하하. 자, 이렇게 해서 팔레스타인의 이슬람주의자들을 공격한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최우방국, 그리고 이스라엘을 도와준 나라 미국, 또한 쿠웨이트에 이어서 걸프전을 일으키면서 또 하나의 이슬람주의 국가인 이라크를 공격해 걸프전을 일으켰던 미국. 이러한 사실들을 이유로 해서 오사마 빈 라덴은 새로운 주적으로 미국을 설정하게 되고 자신만의 무장단체인 알카에다라는 세력을 점점점 키우게 되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얽히고 설켜서 막 배신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뒤통수를 때리면서 미군의 지원을 받고 성장을 했는데 미군을 주적으로 세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사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원래 정치라는 게 항상 그런 면을 띠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오사마 빈 라덴의 이런 주적 체인지는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두게 되어서 자신만의 무장단체인 알카에다 세력은 점점 성장을 하고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와도 손을 잡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알카에다와 오사마 빈 라덴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테러인 9.11 테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자, 9.11 테러가 발생하고 9일이 지난 시점인 2001년 9월 20일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그 유명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사실 이 시점은 90년대와 80년대를 대표하는 냉전 체제가 무너지면서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올라선 시점이었거든요. 미국에 의한 세계 평화라는 팍스 아메리카나, 그리고 미국으로 가면 가난한 자도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 이런 단어들이 형성될 만큼 당시 미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이자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초강대국의 위치를 하고 있었던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9.11 테러로 인해서 이런 어떤 미국의 신화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게 되고 사상 초유의 미국의 본토가 처음으로 공격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크게 보면 미국은 이 9.11 테러 이후에 전 국민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서 역시나 탈레반 정부와 오사마 빈 라덴을 무너뜨리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옹호하고 대량 살상 무기를 숨겼다는 이유로 사담 후세인을 처단하기 위해 이라크 전쟁까지 일으키게 되죠. 하지만 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게 사실 국가 간의 전쟁과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할 때는 그 국가의 수뇌부를 점령하거나 군부를 무너뜨리게 되면 사실상 전쟁은 종료하고 상대방의 나라는 항복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훨씬 더 깔끔하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테러와의 전쟁은 애초에 명확한 실체가 없는 약간 그런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실제로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탈레반 정부를 무너뜨리고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산계되어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무장 단체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가 없었고 좀비처럼 살아나면서 게릴라 작전을 끊임없이 펼치는 이들로 인해서 미국은 계속 소모전을 펼치다가 결국은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국력을 소모하게 되고 전쟁은 실패로 끝났다고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은 결국 수많은 나비 효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 테러리즘이 전 세계에 확산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동안 제어가 어느 정도 되고 있었던 이 동유럽 국가와 발칸반도에도 수많은 무장 단체 세력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원래도 유명했던 중동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장 단체들 역시 점점 더 극단적인 무장 단체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단체로 알려진 IS라던가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집단들도 9.11 테러 이후에 점점 더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고 더욱더 극단적으로 변한 그런 무장 단체들이라고 할 수 있죠. 문제는 이런 테러리즘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또 가장 중요한 무고한 시민의 희생이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애초에 국가 대 국가로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가장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되는 것은 바로 성인 남자로 대표되는 군대거든요. 물론 중요 시설 파괴라던가 아니면 도시 전체를 폭격하는 경우에는 어떤 민간인들의 희생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보통 국가들 간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군대를 제압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군인 대 군인으로 서로 군인들이 상대방의 군인을 죽이기 위한 싸움을 하지 이 군인들 옆에 있는 민간인들을 일부러 죽이거나 일부러 민간인들을 학살하거나 그런 행위는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테러리스트는 그딴 게 없죠. 오히려 민간인들을 적극적으로 학살하거나 아니면 대놓고 인질로 잡아서 이용하는 등 사실상 굉장히 인권을 유린하고 악질적인 행위를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역시나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건 민간인들의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인들의 어떤 자유로운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경제를 도하게 하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 자유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테러리스트와 테러리즘에 의해서 굉장히 제한을 받거나 위축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도 역시 이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으로 이 테러리스트와의 전쟁으로 인해 소모전이 끊임없이 벌어지게 되면서 점점 위축이 되게 되고 그것이 결국 2009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간접적으로 일으켰다는 그런 의견도 있을 정도이죠. 그리고 이 리만 브라더스로 미국이 지친 틈을 타서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된 나라가 바로 옆쪽 나라 중국입니다. 이렇게 9.11 테러로 인해서 일어난 나비 효과로 인해서 중국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부상을 하게 되었고 또 새로운 공산주의의 개념도 생겨났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와 테러리스트들이 전 세계를 누빌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어쩌면 21세기 이전의 어떤 90년대와 21세기 초에 초강대국 미국의 패권 아래 어느 정도 질서가 느껴졌던 세계 질서는 이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과연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과연 우리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일단 춘닥터는 각자 도생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결국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자신밖에 없다는 이 작금의 현실을 이제는 씁쓸하지만 받아들여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 우리가 각자 도생으로 살아남는다면 또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춘닥터는 또 다음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